자, 162쪽 부정적분부터 보겠습니다. 그치? 자, 부정적분 자체는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치? 적분 자체는 결국 정적분 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이 필요한 과정이 많고요. 물론 부정적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실질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이느냐?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치? 다양한 방식으로 도함수를 줄 거야.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요,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로 줄 수도 있겠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함수 fx를 찾아갈 때 부정적분이 쓰이겠지. 그 정도 용도라서 크게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만 있으면 적분법만 써먹을 수 있으면 문제될 건 없고요. 하나 정도만 볼게요. 1-11번 제일 마지막 거 본 거마다 결국은 부정적분의 표현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부정적분이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분을 첫 번째는 부정적분은 어떤 거는 그렇지 인테그랄 기호를 통해서 부정적분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를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지, 그렇지? 둘 다 어떤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의미한다고. 위의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이야, 그렇지? 정의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표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한다? 이놈의 한 부정적분을 여자 fx를 할 때라는 표현들이 항상 들어있죠. 어쨌든 간에 둘 다 부정적분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 이 함수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 그렇지. 부정적분에다 당연히 뭐 할 생각? 미분하시겠죠. 미분하면 뭐가 되니? fx가 되는 거죠? 미분하면 뭐가 되니?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에서 제시받은 그 조건들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일단 미분을 해서 그 조건들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그치? 문제가 필요 없을 거야. 자, 그럼 1-12번 보시면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인테그랄 x gx라고 할 때 그 다음에 fx 빼기 gx를 미분한 게 너라고 할 때 g1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을 보면서 인테그랄 눈에 들어오죠. 그럼 뭐 할 생각부터 미분부터 해보자고요. f'(x는) 미분하면 표현이 뒤에 함수 그대로 나오죠? x gx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미분하고 있으니까 f'(x) 빼기 g'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데 마침을 딱 보니까 어때요? f'(x) 대신에 x, gx 집어넣으면 함수가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 오케이. 그럼 x, gx 빼기 g'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예요. 자, 네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가지로 gx를 찾아내셔야 돼. 우리가 다항수를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그게 몇 차고 나아가서 그 최고차 계수 얼마인지가 가장 먼저잖아, 그렇지? 차수부터 판단하셔야 된다. 자, 이거 봐봐. g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n차라고 한다면 이건 몇 차? n 플러스 1차 되겠죠. 당연히 얘는 최고차가 거리가 멀잖아. n 플러스 1차가 3차니까 gx는 몇 차야? 2차. 2차. 그리고 최고차 계수 얘기할 수 있겠어요? 4x 세제곱이니까 여기 얼마야? 4x 제곱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gx는 최고차 계수가 4인 2차 함수겠다. 그럼 나머지는요?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어서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 나오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시작만 보시면 돼. 시작만. 그치? 미분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해놓고 보면 뻔히 보이니까. 어떤 식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적분 부절법에서.
자,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자, 유형 2번은 니를 활용하는 거라 되어 있습니다. 활용이라 했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찾아갈 때 그때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것. 사실은 부정적분이 메인이 되기보다는 뭐니?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고 식을 만드는 것들이 좀 중심이 되겠죠. 도함수 활용해서 많이 했던 것들을 여기서 또 하게 되는 거야. 쉽게 묶으면 2-2번 볼까?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래프에서 좌표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f'x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부정적분을 가면 fx가 나오겠는데 적분 상수를 모르는데 함수값도 줬어요. 그럼 fx를 언제나 만들 수 있다는 게 보이겠네요. 근데 fx는 kx가 서로 다른 세식을 만든다. 그럼 fx랑 kx의 교점이 몇 개? 3개. 3개 안에 들어가는 실수 k의 범위 찾는 문제다. 그치? 그러면 뭐 부정적분은 아주 그냥 작은 중간의 과정밖에 안 되잖아. 자, 먼저 f'x부터 만들게요. 이렇게 됐니? 자, 교점 두 개가 있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자, 청산 x는 모르겠어. 근데 0,3이야. y좌표에 3이니까 얼마 이거?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3 됐니? 자, 그러면 f'x 나왔으니까 fx 구하셔야겠지?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분 쓰인 거네.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c인데 f0이 0이니까 c 안 써도 되겠죠. 자, fx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 뭐야 돼? 얘랑 누구와 교점이야? kx와 교점이죠. 그게 서로 다른 세실경. 그러면 이제 두 가지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뭡니까? 직접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인수분해서 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구별을 당연히 할까? 4를 이 안에서 4 곱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4 k 마이너스 3x는 0입니다. x 인수분 끊을 수 있고 x 제곱 플러스 4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네. 이게 서로 다른 세식으로 가져야 돼. 그럼 이게 뭐야? x는 0 하나 나오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식으로 가져려면 이 부분에서 뭐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겠죠.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 넣으면 성립하면 안 돼. 그럼 여기 0 되면 안 되겠구나. 0 되면 아니니까 k는 일단은 뭐는 아니다? 3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니까 어디다? 판별식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 1창이 없어요? B 프라임 제곱 없어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K는 3보다 작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보면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어차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왜? 도함수 그래프가 아니까. 너 분명히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값을 갖죠. 마이너스 2에서 극소, 2에서 극대를 갖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니까 그럼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메인으로 그래프를 다루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 방법들이 다 활용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KX는 어디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 돼? 3개. 이렇게. 3개잖아. 그러면 결국에 음수면 반대잖아. 음수는 괜찮지? 언제까지 갈 수 있냐 못하고요. 계속 3개다가 언제 교점에서 바뀌어? 교점에서 바뀌는 건 항상 접선 기준이죠. 요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이 뭐야? 2, 3, 3수요.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접선이니까 뭐 하겠냐? 이렇게 스치겠죠? 뚫고 가겠죠. 이때의 K값이 교점이 한 개로 바뀌는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요 기울기보다 더 작아지면 되는 거겠네. 그럼 내가 찾는 K 보면 요보다 작다네.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구할 필요 있니?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프라임?
0은 3이죠. 그럼 지금 3. 따라서 한 번 더 떼야 돼. 그래프 가지고 식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프 훨씬 더 나오고 쉽게 나오고요. 충분히 아무런 계산 필요 없이 그림 하나 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F'X 그래프가 있고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F'X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극대값이 4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함수의 최고차항 개수와 그 다음에 적분에서 생기는 적분 상수 값을 요 두 개 가지고 채워 나갈 수 있겠지. 근데 먼저 그래프로 보자고요. 그래프로 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어디 대칭이야? 이차함수 Y축 대칭이지. 어디서 값이죠? 마이너스 계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찾는 이 3차함수는 점대칭이겠죠.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근데 극대. 그치? 극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개형을 그릴 수 있겠지.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라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극소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럼 마침 여기가 뭐가 되는가? X 이렇게 지나가네. F3의 값이 뭐였어? 그럼 Fx 식은 뭐야겠죠? 그럼 봐봐. 접하고 만나니까 비율관계 몇 때문에? 1대 2. 이 관계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이거 이제 1이 되니까 이거 얼마 되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60만 되면 훨씬 쉽네. Fx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x 플러스 2 0에서 접하니까 x 제곱 되겠죠. 됐지? 전차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붙여주시면 뭐 주면 돼? 마이너스 때 4가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f 마이너스 1은 1 k가 반에서 그러면 4 x제곱 x 플러스 1을 보니까 f3은 1폼 되겠죠. f3은 9, 4, 36, 5 180 물론 이 문제를 여기 실어놓은 이유는 도함수의 식을 구한 다음에 그거 부정적분 구해서 극대 극소값을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우리가 최고차항 개수와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꼭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활용 문제들은 항상 그래프를 먼저 접근하자고 했고요. 그치? 그러면 더 편한 방법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자, 그 다음 2-5번은 자, 최고차항에서 이 3차함수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프가 잘 안 보이네. 이게 원점을 지나고 a 알파에서 접하는 3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 3분의 알파를 구합니다. 자, gx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x 더하기 xf'x다. 이거 쓸게. g'x는 fx 더하기 xf'x다. 자, 기말에 우리 같이 했잖아, 그치? 문제도 많이 풀었고. 이 함수 보고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이 함수 무슨 함수야? fx의 도함수. 응? fx의 도함수? fx 더하기 f'x죠. 네? 아니 f. 그래, 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니는 xfx, 그치? 생각이 그래도 많이 그렇게 나오죠. 이거 미분한 더함수잖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xfx의 도함수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xfx의 도함수가 g'x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gx는 뭡니까? gx는 xfx랑 같다? 조심하셔야죠. 둘의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함수가 똑같겠냐? 뭐는 다를 수 있어? 상수와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거 조심하셔야지. 따라서 이걸로 해서 gx는 xfx 더하기 c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다 붙이라고 했어요. 이거 비슷한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얘는 뭡니까? x 마이너스 1 fx를 뭐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그렇지? 자, 어쨌든 gx는 x fx가 c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gx의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극대 극소 확인하셔야겠네. 극대 극소는 어디 생기니? 얘가 0대로 생기겠네. 근데 어차피 fx는 지금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놓자. fx가 얼마니? 그래프를 충분히 줬으니까 x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저장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fx 완성. 완성된 게 처음이면 x 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cf. 그럼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잖아. 문제를 갖고 보이냐. 0과 알파에서 접하는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치? 이게 gx야. 이게 얼마야? 0. 이거 얼마야? 알파. 근데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여기 x가 아니면 뭐야? y는 c가 되겠죠. 그러면 극대 극소는 흥미로 오잖아. 뭐냐? 극대값이 8에 갔으니까 얼마야? 여기가 8인 거야. 언제 갔는데 당연히 대칭이니까 충점에서 바뀌었죠. 얼마야? 2분 알파 했을 때가 되겠네. 맞죠? 81 아니야? 80? 80. 그래서 쳐다본 거야? 얘기를 하지. 잘 안 보인다니까? 극소값이 0이다. 그치. 훨씬 안 보이네. 극소값이 0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네. 그럼 마치 뭐야 이거? 0이네. 그럼 C가 0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니?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을 때 81입니다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G 2분의 알파는 제곱 넣을게요. 4분의 알파 제곱. 2분의 알파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하면 역시 4분의 알파 제곱. 한 개 81이다. 16분의 알파의 4제곱이 81이고 알파의 4제곱은 81, 3의 4제곱 곱하기 16, 2의 4제곱. 따라서 알파는 3, 2, 6이 돼요. 그럼 이제 알파 나왔으니까 식 완성됐고 G2를 구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활용해서는 결국은 뭐 어떤 경로로든 간에 F'X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걸 통해서 fx를 부정적으로 통해서 fx를 찾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미분했다 도함수라는 표현 없이 그런 식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누구의 도함수구나 읽어내셔야지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머릿속에 정리한 만큼 보입니다. 자, 이건 비슷한 게 아까 얘기한 게 3-20분에도 아마 한번 나올 거야. 이따가서 한번 보세요. 3-20분에도 아까 말한 조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늘 얘기하지만 배터리 색깔짜리는 생기면 같이 푸는 것들만 풀면 돼요. 일단은.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또 도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도함수를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fm과 fm 플러스 1의 곱이 음수가 된다. 자, 둘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의역 보니까 하나는 m이고 m 플러스 1이야. m이 정수니까 정수와 그보다 하나 큰 정수. 정수들끼리 확인했을 때 양쪽 끝에서의 부호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 그런 정수를 찾는 거지. 그럼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fx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함수 따서 다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함수로부터 fx를 찾아내는 문제겠네. 이렇게 이제 가다가 잡으시면,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니? 도함수 식부터 바로 만들 수 있겠죠. f'x는 어디서 만들어? 원점 대칭인 기함수구나. 그지? 기함수구나. 그러면 일단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저차계수는 알아야 몰라요. 뭐야 이거? 이 정도 그냥
저차계수는 모르죠. 모르니까 어떡하겠니? 아, 함수값에 안 정도를 두 개나 줬잖아. 그러면 저차도 모르고 적분 상수도 모르기 때문에 저 데이터방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다. 근데 또 뭐 쓰기 썼는데 결국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지? 정수 사이에서 x축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따질 거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다. 요 그래프면 원점에 대칭 그래프면 어때? 4차함수 그래프는 3차함수가 기함수면 4차함수 원래 함수는 4차의 우함수가 만들어지지. y축 대칭 W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떠나서 그러면 이거는 fx의 그래프야. 자, 어디서 끊어먹겠어? 극소는 마이너스 t. 여기서 t. x축이 아니지 사실은? 무슨 축이야? f t가 마3이니까 얼마 되니? 여기가 마3이 되니. 그지? 그 다음에 f0은 1이잖아.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x가 어디다 그래야 돼? 요거보다 조금 밑에 이게 쫙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치?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그리는 거 목적이야. 내가 여기서 F'에서 식을 만들어서 fx 찾은 다음에 F 정도 공에서 저거창에서 점프상수 대입해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그래프도 그리겠죠. 이거 변화를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바로 나오면 되지. 뭐 힘들게 다.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 보시 바로 만들 수 있잖아. 띵띵띵 있으니까 여기 두 군데 접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다 3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저번장에서는 아직 모르나? 그러면 되겠죠? 0 넣었을 때 1 넣어야 돼. 자, 0 넣으면 2 0 넣으면 2 4 4k 빼기 3 1 되려면 k는 얼마나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이렇게 딱 만들 수 있겠지. 대입해서 이렇게 쓰는 거 훨씬 더 편하잖아. 자, 그러면 끝났네. 뭐 할 거야? 언제 x축과 만난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면 네 방정식을 풀어도 좋고요. 풀기 싫잖아.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정수를 대입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 거니까 직접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 확실하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4, 이거는 1.4. 그럼 이런 요점이 있을 텐데 어딘지 상관없이 1집을 하면 돼. 1집을 하면 1집을 하면 F는 1 빼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 합쳤으면 1 빼기 2하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죠? 1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1을 쓸 때 마이너스니까 음수야. 그럼 1은 여기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가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루트 1.4니까 2가 궁금해. 2가 어느 쪽인지. 그럼 2도 한 번 더 볼게. F는 요거 제곱 나중에 할게. 제곱 나중에 2 빼기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4 빼기 2, 2의 제곱은 4 빼기 3이니까 1 나오네. 아, 그럼 2는 어디 있겠다? 양수니까 여기 이거 있겠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마리 정수 다 시켰네. 그 다음 뭐 할 거야? 자, 정수를 넣었을 때 어떤 정수와 그보다 하나 큰 정수의 상수값이 뭐가 달라야 돼? 마3 집어넣으면 마3도 양수, 마이도 양수. 해당 없음. 마1을 집어넣으면 마이, 마이 부가 다르네. 아, 그러면은 마2는 괜찮아. 마1 집어넣으면 마1은 음수, 0은 양수. 괜찮네. 0 집어넣으면 0은 양수, 1은 음수. 괜찮네. 1 집어넣으면 1은 음수, 2는 양수. 괜찮네. 2 집어넣으면 2도 양수, 3도 양수. 안 괜찮네. 이렇게. 그러면 정수의 값 3은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번에도 식 자체는 몇 줄 안 썼어요. 계산은 몇 개 안 했어. 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면 식은 최소화할 수 있고 풀도 간단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해설지들 보면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도함수가 그래프가 있으니까 도함수 식을 만들 생각하고 도함수 식이 나왔으니까 부정적 분과에서 변수를 만들 생각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 그래프 볼 때 도함수 그래프 보면 바로 그 밑에다가 fx 그래프 바로 그렸잖아. 그럼 그럴 수 있거든.
주어지는 건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면 fx가 간결하게 보이지. 됐어? 그 다음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이 어차피 이제 계산이잖아. 그치?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만 구해낼 수 있으면 밑끝 아래끝 넣고 빼면 되는 거니까. 못한 게 이상하죠. 정적분의 산화복구는 이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 P적분 함수가 도함수야. 누군가의 도함수야. 그럼 당연히 이걸 부정적분을 fx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넣고 b 넣고 a 넣고 빼는 거기 때문에 fb 빼기 f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도함수를 정적분하는 문제는 이 함수를 굳이 안 구해도 요 두 점에서의 함수값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럼 만약에 봐요. 예를 들어서 F'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맞네?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 Fx에서는 B와 A에서 함수값을 채우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구간에서 증가하죠.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도함수 그래프에서의 정적분 값, 넓이는 fx의 그래프에서는 뭐랑 같아요? 함수값 수차, 즉 높이의 차로, 그래프의 높이의 차로 표현되는 거죠. 높이의 차가 넓이랑 같고 도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넓이가 곧 fx 그래프를 쓸 때 뭐야? 그럼 만약에 이게 3차함수에서 여기랑 여기랑 넓이랑 똑같아. 즉,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때는 당연히 대칭 정목점이니까 넓이 똑같겠죠. 그럼 이게 넓이가 똑같을 때는 4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 이게 높이 차가 똑같은 거지. 따라서 둘의 극소값이 일치하는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들을 두 개를 이해하시면은 좀 더 문제 해석하게 되면 대학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3-2는 직접 진 문제들이야. 3-2는 아니고 3-3번이겠네.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누구 관한 얘기야?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얘기야. 고민하지 마. F2 빼기 F0 구하는 거잖아. 함수값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굳이 식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Fx를 그 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당연히. 식 만들어서 미분 쳐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 왜 그 짓을 하냐고. F2 빼기 F0, F는 얼마야? 2의 함수값 0. F0은 얼마야? 2의 함수값 2. 얼마다? 마이너스 되고 바로 나오셔야죠. 그치? 그래서 P적분 함수가 도함수일 때는 우리가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쭉 그냥 계산 문제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고 3-16번 이제 기본 문제인데 그다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자주 만나게 되잖아. 결국은 이 정적분 파트에서 고난도로 출제되는 파트는 다 이거야. 적분 변수의 x를 가지고 있는 함수, 정적분의 모양을 띠고 있는 함수. 그치? 그게 고난도야. 그게 왜 고난도일 수밖에 없냐면 이걸 뻔해. 얘는 우리가 바로 분수가 해볼 게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뭡니까? x에 a를 대입하죠. 대입하면 제곱값이 얼마 되니까 0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할 일은 뭐니? x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뭐가 되냐? fx로 바뀌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 x를 미분하면 fx는 얘기는 이 함수의 도함수가 누구라는 얘기야? 이라는 얘기야. 얘의 부정적분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주는 여러 형태로 함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추가가 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x의 함수를 줄 수도 있구나.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뭐 도함수를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를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값을 구하거나 참고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들어가겠죠. 달라질 건 없는 거야. 이것만 해놓는다면 둘의 관계가 도함수와
원시함수, 도함수와 부정적분의 관계인 것만 알면은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정적분, 정의함수는 요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도함수에 활용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아마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판단하고 그래프 계획 결정되면 그래프 보고 식 만들어내고 식이 나오면 그 식 가지고 다른 계산들을 해주시면 돼요. 자, 3-16번 보시면 자 여기서 그때 x 보이잖아. 그지? 해야 될 일은 12 대입하고 x를 미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정적분이 하나 더 있어. 어디? 여기 있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 적분간에 x가 없잖아. 자, 적분간에 x가 없는 놈은 뭐 취급한다? 상수 k로 치환하는 거죠. k.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있으면 얘는 적분간에 x 없기 때문에 상수야. 그래서 k로 치환해놓고 문제 푸는 거죠. 자, 치환할 때 조심할 거는 안에 있는 x는 끄집어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거야. 마지막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미분하더라도 또는 치환하더라도 이 적분 변수는 t이기 때문에 t가 아닌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서 끄집어놓고 미분을 하든 하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자 얘는 x 뽑아내면 0에서 1까지 ft, dt로 쓸 수 있는 거고 요 부분은 뭐로 취급하라고요? 상수 k로 취급하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쓰면 12부터 x까지 ft, dt는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kx로 쓸 수 있는 하던 대로 해보자. 첫 번째 12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계산을 운동 안 나니까 쓸게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12k 12 나눌게요. 12 나누면 k는 넘어가면 12의 제곱 144 넘어가면 빼기 12 132가 나오겠다. 됐네? 이 값이 얼마야? 130이요. 132. 두 번째는 뭐 한다? 미분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쇽 빠지네?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얼마 나왔어? 130. 뭘 찾는 거니? 0부터 1까지 fx dx지. fx 나왔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적분하시면 되겠다. 그쵸? 들려요? 그치? 그래서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받았을 때 구간에 x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치환하느냐 대입하고 미분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때 피적분 함수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꺼내놓고 미분하셔. 꺼내놓고 미분하셔. 그 다음에 3-18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문제죠? 따끈따끈. 근데 필자들이 여기서 많이 또 흔들렸어. 20번 문제면은 22번이 중간식 제일 마지막 문제니까 제일 까다롭잖아. 그치? 그럼 21번, 20번이면 그렇게 까다로워서는 안 되는 문제더라. 근데 조금 묵묵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번 봐볼래? 그래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첫 번째 0과 1에서 fx는 x다. 자, 이렇게 구간을 딱 정해주고 구간에서만 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딱 이 구간에서만 x가 되는 거지. 그 바깥은 모르는 거야. 그치? 어떤 한 상수 ab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fx 더하기 1 빼기 xfx 값은 ax 더하기 b가 된대. 자, ab는 어떤 상수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ab 값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얘기겠죠. fx 플러스 1에서 xfx를 빼면 이런 1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1부터 2까지 fx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1부터 2까지 fx식을 펴줘야 되는데 fx 줬는데 얘는 0부터 1까지야. 따라서 요거 접근할 때 x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그럼 fx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찾아야 되잖아. 뭘 가지고 되겠어? 당연히 나눠줬던 거 찾아야 되죠. 어떡하지? 감이 잡혀? 어쨌든 나를 물고 늘으셔야 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얘는 만족한대.
fx 플러스 1에서 xfx를 빼면 1차식이 나오는데 물론 그 1차의 개수와 상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1차식이 나오는데 내 목적은 1부터 2까지의 식이 궁금한 거야. fx 플러스 있고요 fx가 있어요. 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을 알고 있는 건 0과 1 사이의 구간이야. 그럼 생각해봐.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이 식을 써도 되겠죠. 이 식을 써도 되겠죠. 왜? 0부터 무한대가 되니까 당연히 0부터 1 사이도 이 식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써볼게. 자, 이 사이에서 fx 플러스 1 빼기 xfx가 ax 더하기 b로 계산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꿔놓자. 0과 1 사이에서 fxx가 뭐라고 했어요? fx가 위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fx는 무조건 x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f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쓰면 되네? 그죠? 안 돼. 안 되지. 0과 1 사이에서 x가 0과 1 사이면 이 정의는 어디가 되니? 1과 2 사이가 바뀌지. 1과 2 사이에서는 좀 몰라요. 내가 지금 그걸 찾고 싶은 거지. 이걸 갖다 쓰면 돼? 아니면 된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fx 플러스 1은 뭔지 모르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우변을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줬구나. 그치?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fx 플러스 1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나는 fx가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x가 됐으면 좋겠죠?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겠죠? t로 치환하면 ft는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t-1이니까 t-1의 제곱 a t-1 더하기 t로 쓸 수 있겠죠. x 플러스 1이 t인데 x가 0과 1 사이면 t는 1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f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죠. 1과 2 사이. 그럼 이제 내가 말했잖아. AB가 뭔지 찾아내야겠네. AB가 어떻게 찾지? 위에서 알잖아. 0과 1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은 0보다 큰 데나 크거나 같은 데서 다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겠지 않겠죠? 뭐 대입할까?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자 x에 0 대입하면 f1은 0 대입하면 0 곱하기 f0 어차피 0이고 0 대입하면 b가 되겠죠. 맞지? 근데 F1은 얼마야? 1이니까 여기 써도 돼, 안 돼? 되잖아. F1은 1이야. 따라서 T는 얼마다? 2를 쳐야지. 그럼 내친 김에 뭐도 대입해도 괜찮겠어? 1도 대입해도 괜찮겠죠? 1 대입하면 F2는 F2 빼고 1 빼기 F1 1 곱하기 F1 1 곱하기 F1 F1 1이니까 빼기 2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2는 A 더하기 2가 될 거고 F2는 계산 못하지. 이거 L에서 할 수 있고 뭐 어떡하지 이거? 2일 때 이거 써도 여기다 대입해볼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F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뭐야 똑같이 나오는데? 무시식이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볼까? 문제를 안 풀릴 때는 어떻게 내가 조건 하나 놓치고 있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돼?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겠죠. 실수 전체에서 이게 나오네. 저 조건을 반드시 이용하라고 주는 거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 미분 가난함 수라고. 미분 가난하니까 플러스 뭐다? 연속. 그러면 당연히 0과 1사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수니까 어디 보면 돼? 함수가 바뀌는 1에서 보면 되겠죠. 1에서 F1은 얼마가 되고요?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더니 1 되니까 T는 1 나와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하겠죠. 1에서 좌미분에서 미분하면 얼마 되니? F'(x는 1 되겠죠.
1에서 무용계수 얼마 되니? 여기서 나와야겠죠. F 프라임 2 됐지?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이런 1에서 무용계수는 A가 되겠죠. A하고 어디가 같아야 돼? A가 같아야겠죠. 자미분분 같으니까 따라서 A는 1이다. A, B가 다 1로 구해졌나요? 자 그러면 FT가 완성됐고 FX가 완성됐으니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20분 문제치고는 꽤 까다롭네. 그치? 꽤 까다로워. 더 뒤로 들어가도 됨직하고 21번이나 22번, 22번까지는 아니다만 21번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생각보다 앞쪽에 나오니까 애들이 또 당황하잖아. 보통 웬만하면 그래도 한 3등급 나온 친구들은 이런 거 웬만하면 풀어내는데 그 친구들 풀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난이도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자, 문제 바뀔 때는 다시 조건 다시 보시는 거야. 분명히 놓친 게 있는 거지. 우리 애는 보면 이것만 집중하지 이런 것도 잘 안 보잖아요. 꼭 보셔야 돼. 특히 연속이다, 미분간하다 조건들은 쓰니까 필요하니까 준 거니까. 절대적으로 이용하셔야 돼. 그 다음 20번까지 하고 좀 쉽게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그건도 졸라 그러지 지금. 자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보세요.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3차 gx를 줬어요. gx 어때요? gx는 x-1 fx를 미분한 도함수구나. 물론 이거는 힌트를 포기해서 줬어요. 줬는데 자 언제까지 꼭 저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는 순간 저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기억 보세요. hx가 x-1 fx라면 그치? 그럼 여기가 hx잖아. 그럼 결국 gx는 뭡니까? gx는 hx를 미분한 h'x가 gx가 되겠구나. 이 관계. 맞죠? 연착. 미은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어떡하지?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 자, 식으로 되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가지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고. 그때 이 극값이 0이라는 얘기는 f 마이너스 1도 0이라는 얘기. 그치?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제곱을 할 수밖에 없다. 풀 수 있겠죠, 그죠? 대입해도 괜찮고 식을 만들어서 쟤랑 비교도 괜찮고 대입할까? 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야. 따라서 a하고 b하고 같다는 얘기고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야.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야. 따라서 a는 마 1, b도 마 1. 됐죠? 자 그렇게 되면 0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fx 나오고요. x-1 곱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었네. 그러면 gx는 뭐가 돼요? gx는 이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겠네. x-1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의 도함수라고. 그러면 아까 본 얘기구나. 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0부터 1까지 gx, dx지. 그지? gx라 썼지만 gx의 본질은 뭐였어요? h'x잖아. 그치? 괜찮네. 0부터 1까지 h'x, dx라 쓸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있잖아. 도함수를 접근하면 결국 뭐야? 함수값을 찾아가 이렇게. h1 빼기 0이니까 굳이 안 그래도 h1은 얼마야?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죠. 0. 이게 h0은 h0은 마이너스 f0인데 f0이 얼마야? f0은
마이너스 1이네. F0은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F0 어딨냐 이씨, 그치? F0은 마이너스 1이야. F0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됐네? 플러스 1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말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맞아야 되는데? 뭐 잘못했니? 맞다는데? H1 빼기 H0이야. H1은 0. H0은 마이너스 F0이네. H0은 마이너스 F0이야. F0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0은 1이고 빼기 1이네. 그치? 빼기 1. 죄송한 거야? 마이너스 1. 암산은 위험해요. 자, 니은도 참이 되는 거고요. 결국 한 번 더 쓰였지. 그치?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야.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항상 이런 문제들에서 뭐냐, 결국은 문제에서 gx를 준 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 h'에서 바꿔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h's가 주어지면 gx로 바꿔놓고 풀라고 이 관계를 주는 거야. 그치? 바꿔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gx는 h's로 바꾸면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얘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지 헛짓거리를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디귿 f0이 0이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 자, f0이 0이면 되겠습니다. f0이 0이면, 자, 이거 리얼에서 구하는 것들은 리얼에서 하고 끝내야 되는 거고요. 맞죠? 새로 시작하는 거야. f0이 0이면 b가 0이라는 얘기죠. f0이 0이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한다. 자, 일단 문장을 표현을 봐봐. 뭐가 떠올라야 정상이야? 이런 표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표현은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롤의 정리도 평균 정리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 뭡니까? fx값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그치? A와 B의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잖아. 그래서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연속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의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하나는 K보다 크게 나오고 하나는 K보다 작게 나오면 그 사이에 K가 지난 거고 사이값 정리해서 실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구간이, 문제 제시하고 있는 구간이 중요한 관수잖아. 이때와 이때의 함수값을 확인했을 때 둘이 K를 기준으로 위치가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만 만족하면은 무조건 실근을 존재하는 게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야? 방정식이 K라고 주어지면 K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판단하는 거고요. 능력이 돼 있으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치? 양음을 판단하면 되는 거야, 0과.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뭐고요?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뭐 할 때? 미분이 가능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긴 하지만 사실은 문제 답천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왜? 숫자에서 다른 함수는 다 연속이고 미분한 함수니까, 다 함수니까. 이건 적용을 만족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평균값 정리도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만족할 때 뭐니까? 어떤 점 C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구간 양 끝에서의 뭐랑?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과 같은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겠죠. C가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상수값으로 계산될 테니까. 상수값으로 계산될 테니까 F'C가 K가 되는 그런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실근. 그래 실근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단서지. 이 두 구간에서 뭘 구했을 때?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그 값이 방정식에 제시하고 있는 K 값이랑 어떻게 같게 나오면 평균 정리 성립하네? 실근이 존재하겠다. 참 되는 거예요.
두 구간에서 평균 변화를 구했더니 여기랑 다른 값이 나와. 그러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내부에서 새로운 구간을 잡을 수 있으면 그 구간에서 평균 변화의 K를 만족하면은 그것도 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가 좀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들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게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보기는 참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닐 때는 요 내부에 새로운 구간 CD가 있으면 CD에서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다면, 즉 함수값이 주어져 있다면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확인해 봤을 때 K가 나오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C와 D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보다 큰 A, B 사이에 존재한다도 참이 되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조금 놔두시고, 그럼 여기 보시는구나. 사이값 정리하는 평균값 정리. 둘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막 제일 먼저 사이값 정리 써보려면 0과 1에서의 함수값을 보이겠지. G0과 G1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지. F0이 0이라고 했지. G0과 G1의 함수값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평값 정리를 써야 돼? 그럼 평값 정리하면 이게 뭐야 돼? F'C라고 비교해야 되거든. F'C 방정식인데 지금 GX잖아. 근데 GX 아까 뭐라고 바꾼다고? 이 대신은 뭐야? H'X는 0이나 방정식의 실근을 따지는 문제니까 결국 이 0이 뭐랑 같은지 보시면 돼. 주어진 구간 0일에서의 평균 변화가 같으면 되겠죠. 1 빼기 0분의 H1 빼기 H0이랑 같은지 보시면 됩니다. 1분의 H1은 얼마야? 지금 아까 H1은 그냥 0이죠. 여기 되니까. 근데 H0은 마이너스 F0인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H0도 얼마야? 0이죠. 결국 얼마야? 0이네. 따라서 이 두 구간에서 HX의 평균 변화를 구했더니 0이 나왔고요. 그럼 평균값 정리해서 얘랑 같아지는 그런 X가 열린 구간 0일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확인되겠죠. 이것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위해서 판단하는 문제는 기억니 디귿에서 보통은 디귿의 위치에 가끔씩 니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디귿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조금 공부하면 많이 힘들진 않아요. 어차피 옵션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고 얘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값을 봤을 때 그게 하나는 주어진 K값보다 크냐 작냐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이건 마셔야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쪽 부분에 있는 상수 여기는 K지만 얼마든지 다른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1 될 수도 있고. 그 값이 이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과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정리할 필요는 있어야 할 필요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단추는 이거죠, 그치? 이게 HS 썼을 때 요 내용 가지고 계속 밑에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G를 던졌지만 그렇게 H'이고 여기서 GX를 줬지만 H'X니까 그걸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적분의 계산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봅시다.